여러분 안녕하세요. 유아와 초등 부모를 위한 교육 전문 채널 숙센TV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최근에 이제 영상을 다시 찍기 시작을 했잖아요. 그래서 하다 보니까는 좀 너무 붕 떠 있는 느낌도 들고 나이가 좀 들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얼굴 너무 가까이 좀 들이대는 게 좀 부담스러우실 것 같아가지고 제가 약간 멀리서 나왔단 말이죠. 그랬더니 저보고 EBS 하냐고. 그래야지. EBS 하는 건 아닌데, 너무 제가 진지해진 것 같아서 좀 보기가 불편하다, 이러신 분들이 생기셨어요. 그래서 아마도 이제 저를 이전부터 알고 계시던 분들은 조금 그런 불편함이 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좀 양해해 주세요. 제가 한 3년을 유튜브를 안 하고, 그리고 또 그 사이에 책도 좀 많이 읽었잖아요. 그랬더니 약간 먹물이 좀 들어갔어요. 그래서 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저희 책방에, 제가 이제 데카르트 수학 책방에 있어요. 본점에 항상 있는데, 거기 오시면 변함없는 저를 만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어쨌든, 지난 시간에는 어떤 책을 읽으면 좋겠다. 아이가 유아일 경우에 이제 부모님이 읽으셨으면 좋겠는 책, 또 아이가 초등학교 3학년 이상일 경우에 읽으면 좋겠는 책, 이런 책들이 좀 다르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얘기를 오늘 조금 구체적으로 좀 해드릴게요. 자, 유아 시기 때는 이런 책들을 읽으면 좋단 말이죠. 4-7세 조절하는 뇌, 흔들리고 회복하는 뇌, 또는 이런 책, 퍼펙트 게스, 이런 것처럼 이제 뇌의 학습, 뇌의 인지과학에서는 어떻게 뇌가 학습한다고 보고 있는지, 그런 것에 대한 이게 전반적인 책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책들 같은 경우에는 교수님들이 쓴 거기도 하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약간 우리의 경험에서 조금 먼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런 분들이 연구를 할 때는 어떤 사례 연구가 없는 상태에서 이런 걸 그냥 하진 않아요. 이런 연구를. 그러니까 그 사례들을 자세히 살펴볼 수 있고, 이 분야에 굉장히 오랫동안 있던 분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분야에서 자주 사용되는 말들,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이렇게 분류해서 사용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정확하죠.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여기에서 어떤 용어를 보고 그것을 다른 영상이라든가 다른 블로그라든가 다른 매체하고 연결했을 때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기는 거죠, 저한테. 그리고 이 두 개의 책 중에서는 아마 여러분이 이 책이 조금 더 쉽게 느껴지실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4-7세니까 지금 딱 우리 아이의 나이에 맞는 그런 그 뇌에 관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좀 더 가깝게 느껴지겠죠. 그죠? 대상이 이제 4세에서 7세 부모님을 위한 그 책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용어도 조금 더 쉬운 용어들이 들어가 있는 편이에요. 그런데 이 책 같은 경우에는 퍼펙트 게스, 벌써 제목부터가 약간 조금 거리감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거는 전 연령을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일반인들을. 얘가 좀 더 이 책보다는 더 포괄적이죠. 예. 그래서 같은 뜻이지만 조금 다르게 해석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예를 들자면 이런 말이 있어요. 공부 잘하는 뇌는 실컷 놀아야 발달됩니다. 이거를 이제 4-7세 부모님 읽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실컷 놀아야지. 그러면 어떻게 놀면 되지? 이거를 생각하기보다 논다에만 방점을 찍는 거예요. 논다에. 실컷 놀아야지. 어때요? 그러면은 뭐 놀이터에서도 애가 실컷 노는데 엄마는 옆에서 이제 구경하고, 또는 아니면은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원데이 같은 거 있잖아요. 원데이 같은 데 가서 얘는 이제 실컷 놀리고 엄마는 이제 옆에서 또 밖에서 차를 마신다던가 뭐 이런 식으로 한다던가, 그런 걸 생각할 수도 있다 이거예요. 본인의 상황에 맞게, 본인의 상황에 편리하게 얘를 해석할 수가 있는데, 이 책을 보면 이 책의 맥락적 추론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책에서는 결국 뇌는 경험을 통해서 학습을 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애가 경험하는 것이, 그것이 곧 학습으로 연결된다는 거예요. 그 자체가 학습이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게 곧 기억으로 남는 거고, 경험, 학습, 기억, 이거 세 가지가 세트인 거예요. 그러면 그걸 기반으로 여기 논다는 말을 해석을 하면 결국에는 아이가 논다는 거는 경험을 하라는 얘기죠. 아이의 경험. 그러니까 아이의 경험을 통해서 아이의 학습이 이루어지고, 그것이 곧 기억이 돼서 얘가 나중에 다른 학습을 할 때 이 기억을 바탕으로 더 많이 발전된 추론을 할 수 있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맥락적 추론이에요. 이해 가시죠? 그러면 이 책에서 논다고 얘기했을 때 그냥 애 혼자 노는 걸 생각을 했는데, 여기에 맥락적 추론을 엮어서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얘한테 나름
괜찮은 경험을 시켜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럼 이때 이 경험이라고 하는 게 이왕이면 부모님이랑 할 수 있는 양질의 경험이 되는 게 훨씬 더 좋은 거예요. 문화센터 같은 데 가면 부모님과 아이가 같이 하는 수업 같은 게 있잖아요. 근데 사실 그 수업은 교사가 짠 수업이죠. 그 수업을 진행하시는 분이. 그 수업에서 재미있게 놀았지만 어쨌든 아이는 부모하고 그렇게 둘이서 어떤 상호작용을 했다기보다는 부모와 상호작용을 하는 거를 조작하는 누군가의 관리하에서 그걸 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게 아니고 문화센터에 갈 시간에 차라리 이건 그냥 예를 드는 거예요. 문화센터에 가지 말란 얘기가 아니고 무서워서 말을 못하겠어. 무슨 저의 생각을 얘기하는 건데 그냥 댓글들이 좀 긴 댓글은 약간 공격적이라 조금 부담스럽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자꾸 이렇게 변명을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다시. 경험을 해. 근데 경험을 하는데 애 따로 엄마 따로가 아니고 애가 엄마랑 같이 어딘가를 가요. 예를 들어 우리 책방에 오는 걸 한번 볼까요? 우리 책방에 오는 길을 보시면 차를 타고 오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지하철을 타고 오는 분이 훨씬 많아요. 그럼 차를 타고 올 때는 이제 차를 어디다 대냐, 그럼 바로 그냥 들이당장 우리 책방에 들어오죠. 그럼 아이는 우리 책방과 라포가 크게 형성이 안 된 상태에서 들어올 확률이 되게 높아요. 근데 내가 만약에 아이를 데리고 지하철을 타고 이 책방에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희 동네에서 가장 가까운 지하철역이 증산역이에요. 그러면 증산역까지 일단 어떻게 왔겠죠? 그리고 증산역에서 나오면 불광천길이 쭉 있어요. 봄 되면 벚꽃도 엄청 예쁘게 피거든요. 그리고 불광천 내려가서 이렇게 걷다 보면 거기 청둥오리도 있고 또 기러기도 있고 또 백로도 있고 해오라기도 있고 뭐가 많아요, 새들이. 그러면 이제 그 새들도 구경하고 막 사진도 좀 찍으면서 그러면서 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수학에 대한 두려운 마음이 살짝 들어간 상태로 오게 돼요. 어머, 여기 수학 책방 간다고 했는데 엄마랑 같이 이렇게 길 가는 것도 재밌고 오리도 보고 기러기도 보고 외가리도 보고 사진도 찍고 이렇게 하면서 그런 것도 너무 신기하고, 그리고 돌다리가 있어요. 돌다리를 막 건너면서 어머 되게 시골 같아 이런 느낌을 받고 올라와요. 올라온 상태에서 우리 책방에 들어와요. 그러면 벌써 기분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전 작업이 얼마나 많이 이루어지겠어요. 그렇게 한 상태에서 우리 책방에 들어왔을 때는 얘가 수학 책방에 대해서 훨씬 더 긍정적인 마음으로 접근하게 되는 거죠. 이것도 경험이란 말이에요. 이런 것도 경험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어떤 건지 아시겠죠? 음식을 먹는데 그냥 식당에 가서 주문을 해서 먹는 거하고 애랑 엄마랑 치닥치닥 하면서 요리를 했어. 물론 엄마는 힘들죠. 근데 아이가 자기가 만든 걸 먹어. 그거하고는 애 기억에 남는 게 어떤 게 더 크겠어요? 당연히 엄마랑 만들어서 그 먹는 게 훨씬 기억에 남는 거예요. 맛이 있고 없고를 떠나가지고. 그런 걸 얘기하는 거야. 여기서 말하는 실컷 놀아야 한다는 그 말의 의미는 그런 맥락적인 어떤 경험을 줄 수 있는 그런 거면 좋겠다. 그러면 훗날 어떻게 학습을 할 수 있는 뇌가 훨씬 더 발달하게 된다는 얘기인 거죠.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런 책들을 이제 한두 권 정도로 같이 보시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하나의 책에서만 봤을 때는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있는데 다른 책하고 병행하면서 보면서 그거를 좀 해소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제 같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얘기인 거고. 오늘 유아에서 이제 초등학교 저학년까지는 제가 이런 책을 권했어요. 근데 이제 애가 초등학교를 갔어요. 애가 초등학교 갔고 학교에 잘 적응하고 있어. 그럼 초등학교 한 2학년 정도 되기 시작하면 이제 엄마가 그 위가 걱정이 되잖아요. 그러면 얘는 3학년 넘어가고 그러면 4학년 되고 그러면 어떡하지? 이런 고민하게 돼요. 특히 이제 본격적으로 좀 수학 공부를 해야 될 텐데 이런 고민하게 되잖아요. 그럴 때 읽으면 좋은 책들은 바로 이 책들입니다. 갑자기 끝나서 놀라셨죠? 지금 영상이 너무 길어져서 이 뒷부분에 이제 학교에 간 후에 그리고 3학년, 4학년 정도까지 이제 엄마가 알아두시면 좋을 책들, 이제 그런 책들에 대해서 이제 다음 시간에 말씀을 마저 드리는 걸로 하고 오늘 영상은 여기서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